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일요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파도 타기 매매, 이것과 워렌 버핏의 철학의 공통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제가 이것은 그동안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는 모든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건 제 게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저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대가들의 철학, 명언, 그 다음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궤적을 이해하면서 깨달은 거지, 제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즉, 저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캠피어 같은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증명한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 종목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은 알아요. 하지만 그의 투자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의 철학과 제가 하고 있는 이 파도타기 매매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 S&P 500의 수익률은 10.5%였어요. 자,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은 20.1%입니다. 자, 1년으로 보면 별 차이 없죠. 10%, 20%. 이거를 복리로 생각하고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S&P 500 정도의 수익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을까요? 자, 웬만한 회사들, 증권회사들, 펀드회사들, 유명 펀드 매니저, S&P 500의 수익률 못 따라갑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10% 이상 못 낸다는 겁니다. 15% 이상 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달라. 머리 좋은 애들 다 모아놓은 증권회사, 펀드회사도 잘 못하는 것들을 이 개미 나부랭이들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할 실력이 안 돼요. 자, 제가 하고 있는 파도타기 매매는 매수, 보유, 매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경제가 호황일 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워렌 버핏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경제가 호황일 때는 주식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주식이 싸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높은 IQ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기질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자, 핵심은 뭐예요? 경제가 좋을 때 주식은 비싸다는 겁니다. 파도타기 매매에서는 그것을 매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주식시장 하락 시에는 파도타기 매매에서는 매수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전형적인 이제 언론이죠. 주식시장이 800포인트 이상 폭락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음식을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내일 음식 가격이 내려가기 희망하듯이 주가가 내려가기 희망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저축을 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낮길 바라야 됩니다. 자,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2022년 1월 22일입니다. 거의 2년 전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폭락은 기회의 다른 이름, 미친 듯이 담을 예정. 지금이 닷컴 버블과 다른 점은 2년 전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해서 지금 5,400주를 모았습니다. 맞죠? 주가가 폭락이 왔고 저는 열심히 분할로 매집을 해서 이만큼 매집한 결과가 5,400주입니다. 주식시장은 박앤세일을 할 때 사람들이 도망치는 유일한 시장이다. 장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자, 워렌 버핏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의 회원 중에 한 명한테 왜 뭐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 좀 올랐다고 좀 팔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주식을 파는 것. 이것도 제가 작년에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자, 이런 주가의 변동 속에 감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시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왜? 단기적으로 단타로 돈을 조금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복리가 유일한 거예요. 복리. 여러분들이 사고 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는 거 그것은 돈을 버는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식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푼돈을 벌 수 있어요. 푼돈. 여러분 푼돈 벌려고 이 위험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습니까? 자, 인플레이션 기간에 그 워렌 버핏이 물어봤죠. 어떻게 되냐? 자, 이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돈도 많이 받으니까. 두 번째로는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라. 화폐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1달러의 가치는 94% 하락했다. 지금의 1달러는 92년 전 6센트에 불과하다. 화폐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경제적 혜자. 이게 뭐예요? 독점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독점적 기업.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그죠? 자기의 어떤 수익을 지킬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냐? 독점적 회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경제적 혜자 기업인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코카콜라, 그죠? 코스코, 엔비디아 이런 회사가 독점적 기업인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독점 기업을 100개를 모아놓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편의점 가서 코카콜라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코카콜라 말고 펩시 여기 10% 할인해서 줄 테니까 펩시 먹을래? 나 싫어. 나 코카콜라 먹을래. 여기 코카콜라 없는데? 그러면 다른 편의점 간다 이거죠. 이게 어떤 거냐? 독점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 아이폰이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가게에 가가지고 아이폰 주세요 했는데 아이폰 재고 없대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핸드폰을 살까요? 아이폰 산 사람은 아이폰 씁니다. 계속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삼성 갤럭시 쓰는 사람은 삼성 갤럭시 쓰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시장의 지분을 일정 부분 먹고 있는 독점적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떻게 되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을 올리죠.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꺾이더라도 그 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요. 왜?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갖고 싶으니까. 코스트코, 아마존, 애플, 구글 다 마찬가지에 삽니다. 그런 좋은 회사들 100개를 모아놓은 거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자, 물론 제가 하고 있는 TQQQ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자, 그래서 레버리지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QQQ 하세요. QQQ. 아니면 S&P 500을 하시면 돼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TQ는 변동성이 더 큰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더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제가 TQ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안전한 확실한 레버리지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제가 불주나 SOXL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른다는 걸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TQ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TQ만이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TQ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모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스닥 100개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집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버리지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QQQ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스파이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목을 하든지 결국에 이런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파도 타기 매매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기존에도 있어 왔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했던 것들을 제가 그냥 제 말로 바꾼 거고 제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뭐 없던 거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왜? 과거에 그분들이 엄청난 부를 만들었잖아요. 워렌 버핏의 재산의 95%는요, 65세 이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복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